보겠습니다. 행렬. 행렬은 다음같이 자료들을 우리가 행렬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A국가, B국가 금운동을 받았대. 그럼 다음 친구를 뭐 하고 싶다? 행렬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숫자만 떼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은 가로가 두 줄이고 세로가 세 줄이죠, 이렇게. 그래서 행, 열이야. 그럼 다음처럼 이제 숫자만 떼서 우리가 가로로 표현한 걸 행렬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친구들 7, 10, 9 이런 친구들을 표현하잖아? 그럼 이런 각각의 개인들을 우리가 성분이라고 하고, 성분에 이름을 붙여놔서, 거듭 말하지만 다음 자료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옮기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다음 성분들의 의미를 보여야 되는데, 말 그대로 행렬이라는 건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위부터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그래서 다음처럼 이름을 붙여두면 다음 친구는 행이 두 개, 열이 세 개지. 그러면 얘는 2바이 3행열, 우리가 2행, 3열, 행렬을 부릅니다. 기준이 행렬, 행이 몇 개, 가로 두 개. 다음 친구는 행이 두 개, 열이 세 개니까 2바이 3행렬이라고 부르겠지. 그 중에 굉장히 특수한 꼴을 정사각행렬, 우리가 행과 열이 같은 친구를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고요. n 곱하기 n 행렬을 n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고, 지금의 메인 2 곱하기 2, 만약에 대학교를 가면 3 곱하기 3까지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고 쓰고 연산 정도 하면 되는데, 다음 친구는 가로가 두 개, 세로 한 개니까 2 곱하기 1행렬, 두 개니까 2 곱하기 2, 2차 정사각행렬. 우리가 정사각행렬은 몇 차? 2 곱하기면 2차, 3 곱하기면 3차 표현 방법. 얘는 1행 4열, 얘는 3행 2열 행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분 표시. 우리가 결국은 어떠한 숫자들의 모임을 행렬 표현한 것 때문에 각각의 이름을 붙여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가 2 곱하기 3 행렬이면 가로가 두 개, 세로가 세 개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가로부터 A1, 그러니까 첫 번째가 행, 두 번째가 열이잖아? 그럼 얘는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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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2, 1-3, 1행 1열, 2행 2열, 1행 3열. 마찬가지 얘는 두 번째 행이니까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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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2, 2-3이라고 우리가 다음 성분에 이름이 붙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I행, J열, 일반 성분을 IJ 성분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I행, J열의 성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분을 쓸 때 IJ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A에 가로 열고 I, J 성분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AIJ, I행과 J열에 만난 위치에 있는 성분을 우리가 AIJ로 부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처음 배우면 맨 처음 하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서로 같을 조건입니다. 어떠한 걸 배우면 맨 처음에 하는 건 서로 같을 조건. 어떤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는데 언제 같아라고 물어본다면 두 가지 조건이 붙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은 꼴. 몇 바이 몇이냐? 두 번째, 대응하는 성분이 같으면 두 개 행렬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A, A11, 12, 21, 22, B, B11, 12, 21, 22 어떠한 A, B 행렬이 있는데 둘 다 2차 정사각 행렬이고, 만약에 A랑 B랑 같다면 대응하는 성분이 똑같은 친구끼리 같으면 돼요. 1, 1, 2, 1, 2, 2, 1, 2, 2가 같으면 두 행렬은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이 서로 같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 빨리 풀어보면 이런 거 다 푸세요. 풀어보면 다음 두 개의 행렬 같으면 1, 1, 1, 2, 2, 1, 2, 2끼리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x 빼기 2가 3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a는 5고, 2, 1, 2, 1 4가 2y니까 y는 2가 되는 거고, 2, 2, 2, 2 z는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성분이 같다라고 정의되는 게 어떠한 두 개 행렬이 같다라는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보를 R, H2가 난 야구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뭐가 많다고 이런 건가? 홈런이야?
히트 몰라. 아무튼 얘를 다음처럼 표현했대. 이행의 성분에 완성시키세요. 그러면 똑같이 6, 7, 2, 5, 4, 3 하면 되는 거고, 이행의 성분의 합이야. 그러면 1행, 2행이니까 얘가 2행이겠지? 2행 합을 구하라고 치니까 2행의 합은 5, 5, 4, 3이겠네. 나 보면 지금 다음처럼 행렬을 만들면 얘가 A11, A12, A13, 21, 22, 23겠지? 헷갈리면 써놓으세요, 성분을. 그 다음에 12, 12, 23 합을 구하세요. 그럼 7 더하기 3. 그 다음에 A가 AIJ일 때 I와 J, 행과 열이 같은 친구가 누구예요? 물어본다면 22, 11 두 개 말하는 거네. 그럼 이제 A11, 6, A22, 4 구하면 되겠죠? 읽을 수 있으면 되겠지. 정의 행렬을 다음처럼 주고 있는 겁니다. 행렬 IJ의 성분 AIJ가 다음처럼 주어집니다. 행렬 A는 뭐예요? 물어본다면 지금 AI가 뭐 2I 빼기 J, I는 1, 2, J는 1, 2니까 A는 2 곱하기 2 행렬이거든? 그러면 미리 써. 어떻게? 2 곱하기 2니까 A11, A12, A21, A22를 쓰세요. 이렇게. 그럼 이게 앞에 게 I고 뒤에 게 J야. 그러면 IJ가 1, 1, 1, 2, 2, 1, 2잖아. 이 상태로 넣는 거예요. 암산하지 말고 쓰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AIJ는 2I 빼기 J래. 그럼 A11은 어떻게 하라고? I1 넣고 J1 둘 다 1이라는 소리가 1이겠죠. 이렇게. A12는 I에 2 넣고 J1이래. 그러면 얼마요? 2 빼기가 0이야. 2원은 I에 2 넣고 1이래. 3. 22는 2 넣는 거니까 4 빼기 2니까 2겠지. 다음처럼 선문 써놓고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하는 겁니다. 얘는 I가 3개, J가 2개니까 3 곱하기 2 행렬이겠네. 써놓고 가라고. 그럼 얘를 B라고 하면 B가 3 곱하기 2 행렬이야. 그럼 가로가 3개, 세로가 2개라는 소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 2, 2, 1, 2, 2, 3, 1, 3, 1, 3, 2. 지금 3 곱하기 2 행렬이겠지 이렇게? 예. 써놓고 하라고. 어떠한 두 개의 행렬을 갖고 싶다. 그러면 모양이 똑같아야 되고, 두 개의 행렬이 같으려면 같은 성분끼리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 1, 1, 1. 그러면 2A 더하기 B가 3이고 3A 빼기 B가 7이겠지. 연산하면 나오겠지. 굉장히 당연한 두 행렬이 같을 조건을 했다. 행렬끼리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빼고 어떻게 실수를 할 거냐. 항상 어떠한 새로운 걸 배우면 사칙연산을 배워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칙연산은 덧셈, 뺄셈, 실수배, 그 다음에 따로 곱하기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는 역행렬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나누기는 없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간단합니다.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면 굉장히 간단해요. 당연히 생긴 모양이 같을 때만 가능한 거고, 행렬 덧셈은 뭐 하면 되냐면 같은 성분끼리 더하면 행렬 덧셈, 같은 성분끼리 빼면 행렬 뺄셈이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덧셈의 성질에 대해 말하는데, 성질이 이제 수학에서는 성질을, 가장 기본 성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말하는데, 잘 봐야 돼요. 덧셈에 대한 교환, 덧셈에 대한 결합입니다. 이거 1번 문제로서 다음 연산은 무슨 법칙입니까? 를 물어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덧셈에 대한 교환 결합, 곱셈에 대한 교환 결합, 즉 연산 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덧셈에 대한 교환은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교환해도 덧셈에 대해서 교환해도 같다. 결합, 계산 순서, 앞에 거 2개를 더나 뒤에 거 2개를 먼저 더해도 계산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결합과 교환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리 좀 하자면, 얘는 지금 덧셈에 대한 교환 결합이잖아. 그 다음은 곱셈에 대한 교환 결합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교환은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고 결합은 A, B, C는 A, B, C인데 A, B를 먼저 곱하나 B, C를 먼저 곱하나 똑같아요가 얘가 곱셈에 대한 교환과 결합이겠지. 이해됩니까? 예. 그런데 덧셈에 대한 성질을 교환과 결합이 가능하거든? 뺄셈은 안 돼요. 근데 곱셈에 대한 교환이 처음으로 깨지는 게 행렬이야. 행렬은 가장 대표적으로 교환이 안 되는데 이따 할 거예요. 아직 곱셈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덧셈에 대한 결합 교환이 뭔지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연산은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연산, 숫자에서 하던 연산이 똑같이 행렬에서도 되니?를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영행렬 이 뭐냐라고 하면 실수의 덧셈에서 어떤 수를 더해더라도 항상 계산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수를 0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되게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항등이라고 불러요. 항등. 항등. 숫자로 치면 항등 원, 행렬로 치면 항등 행렬, 함수 치면 항등 함수처럼 항등이라는 게 뭐냐면 연산을 했을 때 그 수가 그대로 나오는 수를 항등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덧셈에 대한 항등이 있고 곱셈에 대한 항등이 있거든. 그러면 실수부터 실수에 있어서 덧셈에 대한 항등은 A에다가 뭘 더해야 자기 자신이 나오니라 물어보면 A에 뭘 더해야 자기 자신이죠? 0이죠? 그래서 0은 실수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이야. 곱셈은 A 곱하기 뭐 해야 A 나오니라 물으면 1이죠? 그러면 얘는 이 0이 뭐냐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입니다. 아니 덧셈에 대한 항등원. 얘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 거야. 이게 옛날 먼 옛날 교육과정 3번 바뀌기 전에는 했습니다. 항등원, 역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라졌거든? 사라졌고 지금 덧셈에 대한 항등이 0, 곱셈에 대한 항등이 1 맞아요? 그럼 얘를 이제 뭐 해서 행렬에서 바라보자면 A란 행렬에 어떤 친구를 더해야 A가 나와 물어보면 이 친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0행렬이라고 부릅니다. 0행렬.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거야. 우리가 항등이를 0행렬, 덧셈에 대한 항등을 0행렬이라고 쓰는 거예요. 항등행렬을 안 쓰고 항등이 아직 안 나오니까 항등은 함수가 나와요. 그러면 0행렬은 만약 2바이면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0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곱셈에 대한 항등이 뭐예요? 물으면 A에 아직 곱셈 완벽히 확인했잖아? A에다 뭘 곱해야 A가 나와요라고 물은다면 그때의 행렬을 2라고 쓰고 이 친구를 단위 행렬이라고 씁니다. 마찬가지 정확히 말하면 덧셈에 대한 항등이 0행렬, 곱셈에 대한 항등이 단위 행렬이야. 근데 우리가 그 말 안 쓰고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건데 단위 행렬은 대각 성분을 제외하면 전부 다 0인 대각성분이 1이고 나머지가 0인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바이는 1빵빵1, 3바이3은 10001, 아이고 이렇게 대각성분이 1이고 나머지가 모두 0인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3바이3, 2바이인데 우리 2바이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지. 아직 안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덧셈에 대한 역행렬, 곱셈에 대한
덧셈에 대한 항등, 곱셈에 대한 항등 한 거야. 맞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항등을 한 거야. 오케이? 나 벗어나는 거 잠깐 할게. 좀 벗어난다면 역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항등과 역이 전전전 교육과정, 즉 내가 고등학교 때 하던 거야. 지금은 안 합니다.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하는데, 이게 열받는 게 숫자로 역과 항등이 없었는데 지금 행렬이 등장했죠? 행렬에서 항등이 등장했단 말이야. 근데 공통수학 2 가서 함수에서 구들을 합니다. 항등 함수와 역 함수를 해야 돼. 그럼 걔를 이해하려면 이 숫자에 대한 걸 이해하고 있으면 편하기 때문에 행렬이 아니라 역은, 숫자만 잠깐 볼게. 그럼 역은 뭐냐? 여기가 정의는 뭐냐면 연산했을 때 항등원 나오게 하는 게 역입니다. 그래서 실수에서 덧셈에 대한 역은 A에다가 뭘 더해야, 덧셈 항등원 누구라고? 0. A에 뭘 더해야 0 나오니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뭘 더해야 0 나오니?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실수에서 덧셈에 대한 역원은 마이너스 A예요. 곱셈은 A에다가 뭘 곱해야 항등이 1이 나와요? 라고 물어본다면 A분의 1이겠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역원입니다. 역원. 수는 원이라고 불러요. 얘가 덧셈에 대한 역원, 곱셈에 대한 역원이에요. 지금 역행렬, 단위행렬 제외하고는 이해를 돕기에 내가 그냥 3개를 넓히는 것 뿐입니다. 안 한 거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마찬가지 얘가 행렬로 온다면 A에다가 뭘 더해야 영역이 나오려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A를 더하면 영역 나오죠? 덧셈에 대한 역행렬. 곱셈은 A에다가 뭘 곱해야 단위행렬이 나오면 A의 인버스라고 쓰는데 우리가 얘가 역행렬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안 넘어갈 건데, 즉 이런 영행렬과 관련된 덧셈 뺄셈은 숫자처럼 다 되죠? 되는구나 봐주면 돼. 이게 원래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된다라고 보면 돼. A 더하기 0은 0 더하기 A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 0행렬은 0행렬이 들어가면 덧셈에 대해서 교환이 돼요. 이런 뜻인데 됐고, 그냥 뭐 영행렬과의 연산, 영행렬과의 덧셈 뺄셈은 마치 실수처럼 된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항상 이제 곱셈하기 전에 실수배라는 곱셈 비스무리한 걸 하는데, 어떤 A행렬이 있으면 A행렬에다가 K를 곱하면 모든 성분의 A를 KB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얘를 실수배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곱셈 비스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행렬의 곱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실수배라는 연산을 새로 배웠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어. 그럼 이 A는 모든 성분을 2배 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면 된다고. 근데 마찬가지 실수배는 곱셈 비스무리한 거야. 곱셈 하기 전에 다른 연산인 건데 결합과 분배가 가능합니다. 실수배 K랑 H는 실수배, 결합, 계산 순서, 분배, 결합과 분배가 실수배는 가능하다. 지금 연산이 똑같구나. 아직까지는 똑같아. 실수에 대한 연산과 행렬에 대한 연산이 똑같다.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을 때 달 만족하는 X를 구하세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렬끼리 덧셈, 뺄셈, 상수배, 실수배에 대해서는 똑같이 숫자와 연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X 찾고 싶은 거니까 넘어가면 X는 2X, A 넘어가면 4A, 넘어가면 2B, 양쪽을 2로 나누면 X등 2A 빼기 B, 그죠?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행렬끼리의 덧셈, 뺄셈, 상수배에 대한 연산은 실수랑 똑같이 연산되고 있다가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이쁘게 한 다음에 집어보면 돼요. 2A는 뭐 하는 거야? A에 2배 하는 거니까 2A는
A라는 행렬에 모두 2배 한 거니까 2, 4, 6, 8 빼기 B는 5, 3, 1, 4 그 다음에 X든 얘 빼기 얘인데 뭔데 행렬에 차는 성분끼리 빼주면 되지. 2 빼기 5, 4 빼기 1, 6 빼기 5, 8 빼기 3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마찬가지 이건 실제로 정확히 가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A, B, C가 있을 때 만족한데 그럼 C가 뭔데? C는 1029 XA는 X의 모든 성분에 A의 모든 성분에 X배니까 X0-X 플러스 B의 모든 성분에 Y배. 그러면 연산하면 C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연산하면 성분끼리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어떠한 두 개 행렬이 같기 때문에 성분끼리 비교하면 다 모든 성분 같아야 되는데 Y가 1을 먼저 쓰는 게 좋겠지? Y는 1이겠네? 같으면 Y가 1이죠? 2by 1, 2, 1 이렇게 같으면 X 더하기 2Y가 1이니까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1인가? 예.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씨가 떡볶이랑 어묵을 먹고 싶어요. 근데 아름 씨가 다음처럼 먹고 다운 씨가 다음처럼 먹고 그 다음에 떡볶이 가격과 어묵 가격이 있대. 그럼 이제 얘를 행렬을 바꿔서 곱하기를 하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보고 싶은데 얘를 다음 친구를 행렬을 바꾸면 5, 2, 3, 6이죠. 예. 다음 친구 행렬을 바꾸면 지금 800, 500인데 지금 보면 얘는 몇 곱하기 몇이야? 2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거든. 예. 근데 행렬의 곱하기는 m 곱하기 n 행렬이 있으면 뒤에 있는 행렬이 n 곱하기 뭐라고 할까? k 이렇게 지금 열과 행이 같을 때만 연산이 가능해. 이렇게 쓰면 얘는 몇 행렬이야? 1은 얘는 1 곱하기잖아? 그럼 연산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얘를 세로 줬어야 돼. 이거 좀 이상한 겁니다. 세로 줬어야지. 얘를 이렇게 줬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얘가 800, 500이라고 쓰면 얘는 2 곱하기 1이죠? 그래서 행렬 곱하기는 이게 다음 행렬 곱하기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되는데 언제 되냐면 2 곱하기 1이면 지금 열과 앞에 있는 친구의 열과 뒤에 있는 친구 행이 같을 때만 연산할 거고 그 결과는 지금 이 두 개가 지금 남아요. 그래서 결과가 2 곱하기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 연산 학교에서 배웠지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납니까? 예. 항상 지금 그러면 얘가 A11과 A12일 거 아니야? 아니 미안 21 그럼 A11, 12 11이면 1행 1열 이게 A11 21은 A2행 1열을 곱한 걸 우리가 곱하기 결과값을 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결과가 2 곱하기 1이면 A11은 1행 1열을 성분끼리 곱한 결과를 써야 돼요. 그래서 A11은 5 곱하기 800 2 곱하기 500입니다. 5 곱하기 800 플러스 2 곱하기 500 21은 2행 1열이니까 3 곱하기 800 6 곱하기 500인데 왜 이런 연산을 합니까? 결론만 바라보자면 아름이는 떡볶이를 5개 먹었는데 5 곱하기 8 이게 뭐야? 아름이의 떡볶이 먹은 가격이거든. 예. 즉 5 곱하기 8을 하면 아름 떡볶이 그 다음에 2 곱하기 500 2 곱하기 500 하면 지금 얘는 얘를 뭘 말하는 거냐면 얘는 이렇게랑 이렇게를 곱한 거기 때문에 아름이의 떡볶이와 어묵 돈이야. 네. 마찬가지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곱한 거라서 다운씨의 떡볶이랑 어묵의 가격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음 두 개의 정보가 있으면 곱하면 이런 의미 같도록 우리가 곱셈을 정의 내린 거지. 예시를 들은 거고 제일 쉬운 2by2 보면 우리가 지금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럼 A 곱하기 B가 뭐니? 그럼 항상 지금 A가 2 곱하기 2, B가 2 곱하기 2면 항상 열과 행이 같을 때만 되는 거고 그 결과가 2 곱하기 2 앞에 있는 행과 뒤에 있는 열만 남기 때문에 정사각행렬 항상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행렬하면 2 곱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곱셈은 처음으로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 즉 행렬의 교환이 처음으로 깨져요. 즉 교환 법칙이 처음으로 깨지는 게 행렬의 곱하기거든. 행렬의 곱은 A, B랑 B, A가 보편적으로 달라요. 무조건 다른 건 아니고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를 하면 A가 지금 1, 1, 1, 2, 2, 1, 2, 2 B가 지금 1, 1, 1, 2, 2, 1, 2, 2면 그 계산 결과가 뭐가 나냐면 뭐 C11, C12, C21, C2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11은 1행 1열이 곱한 게 1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C11, 그럼 2 곱하기 2는 2 곱하기가 나오는데 11은 1행 1을 곱한 거야. 그러면 11은 11, B11 플러스 A12 B21 이게 C11 C12는 1행 1열 12니까 앞에 친구에 1행 1열을 곱한 거야. 그러면 11 12 플러스 1 2 2 2 마찬가지 이 1은 2행 1을 곱하면 되니까 A21 B11 플러스 A22 B21 마지막 22는 2행 2열 그러면 A21 B12 플러스 A22 B22인데 이게 곱하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새롭게 생긴 연산이기 때문에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가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곱하기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펜 잡고 쓸 준비하세요. 쓰면서 연습해. 한다. 지금 3, 5, 1, 2야. 연습하면 얘는 몇 회 명렬이야? 2 곱하기 1이야. 얘는 1 곱하기 2지. 2 곱하기 1과 1 곱하기 2에 곱하기 하면 곱하기 정의돼야 안 돼. 돼요. 되는데요. 행과 열이 같기 때문에 정의되죠? 결과는 2 곱하기 2가 돼야 돼. 행과 열 남다고 했으니까. 연상을 보면 행열 원원은 3, 행열 6, 행열 5, 행열 10으로 하면 되겠죠? 예. 연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려요. 2번 1, 2, 3, 5 1, 2는 1 곱하기 2고 3, 5는 2 곱하기 1이야. 그럼 그 결과가 뭐 나와야 돼? 1. 1 곱하기 1 곱하기 1 나와야 돼. 행 열이니까 1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5가 나와야 되니까 13 하나에 선물 갖는 친구겠죠? 곱하기 연습 반드시 돼야 됩니다. 곱하기 연산 빠꾸 내면 큰일 나요. 다음 주 마찬가지 얘는 2 곱하기 2랑 2 곱하기 1이니까 결과가 2 곱하기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행열 와야 된다고. 그러면 행열 하면 마이 6 행열 하면 4 더하기 0이니까 헷갈리면 다음처럼 써야 됩니다. 계산 빠꾸 내면 큰일 나요. 얘처럼 얘는 몇 바이 몇이야? 2 곱하기 3이거든? 1 곱하기 3이야. 이런 연산은 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앞에 행렬의 열과 앞에 행렬이 행이 같아야지만 곱하기가 정해낼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듭제곱은 우리가 숫자랑 똑같습니다. 숫자도 거듭제곱 표현하듯이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정사각행렬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제곱제곱 정의 안되기 때문에 정사각행렬만 거듭제곱을 정해낼 수 있는데 똑같이 A의 n승이 되면 A를 n번 곱하는 걸 A n승이라고 쓰겠다.
마찬가지 지수 법칙도 똑같이 된다라는 거겠지. 지수 똑같은 밑이 똑같은 어떠한 두 개의 문자를 곱하면 지수의 합 가로 열고 곱 제곱은 지수의 곱. 우리가 지수 법칙도 똑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A가 1마일일 때 A의 우승이 뭐니?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오메가 하듯이 행렬도 구법적으로 하면 반복되기도 하거든. 그리고 이렇게 되게 특수한 상황이 나오기도 해요. A가 다음 같을 때 A의 우승을 구해보자. 그럼 A의 제곱부터 차근차근 구해야 돼. A의 우승 구하세요 라고 그러면 세제곱, 세제곱, 내제곱해서 차근차근 찾아야 되는데 A 제곱은 AA니까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라는 거잖아? 예. 그러면 행열 0이죠. 행열 0이고요. 다 0입니다. 그러면 지금 A 제곱은 영행렬 나왔거든. 그럼 당연히 A의 오승도 영행렬이겠지. 그러면 A의 제곱이 0이면 A의 세제곱, 네제곱 전부 다 이제 먹었어. 전부 다 0이란 말이야. 영행렬을 곱하게 나면 무조건 영행렬이기 때문에 영행렬은 0이랑 같은 의미를 간다고 했어. 영행렬 곱하면 다 0이에요. 근데 얘가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거거든. 어떤 게 있냐면 뭐 뒤에 하는 걸 미리 땡겨 하는 거지만 숫자에 대한 연산과 행렬에 대한 연산은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다고 했잖아. 실수는 이런 게 돼. A 곱하기 B가 0이야. 어떤 소리 할 수 있냐면 어떠한 두 개 곱하기 0이면 A가 0이거나 반드시 B는 0 아니야? 어떠한 두 개를 곱해서 0 나온대. 그럼 둘 중에 하나 반드시 0 아니냐고. 예. 이게 참이란 말이지. 그죠? 예. 근데 행렬은 이게 안 돼요. 행렬은 어떠한 두 개가 곱하기가 0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0 나온다는 보장이 안 됩니다. 0인자라고 부르는데 A 곱하기 B가 0이래. 그러면 A가 숫자에서는 당연히 A가 0이거나 B가 0이지 않을까라고 하잖아. 실수는 그러니까 지금 실수랑 행렬이랑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보는 게 메인 내용인데 실수는 어떠한 두 개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 반드시 0이야. 행렬은 안 그렇다고. 행렬은 곱해서 0인데 둘 중에 하나가 0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얘 있잖아요. 지금 A 제곱이 0이야. A가 행렬이 아닌데 제곱했더니 0이 나온다고. 그럼 이제 A를 0인자라고 부르는데 즉 0이 아닌데 곱해서 0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숫자와 행렬이 연산이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달라지는 거 처음입니다. 달라지는 거 두 번째. 행렬은 곱셈에 대한 교환이 안 돼요. 처음으로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보편적으로입니다. 보편적으로. 수학에서 보편적으로가 뭔 소리냐면 보통 안 된다는 소리야. 될 수도 있어. 될 수 있는데 지금 보통 안 된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보편적으로란 말은 될 수 있는데 거의 안 돼요. 그래서 B에 있는 AB는 안 된다고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통 안 된다고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합은 되고요. 분배됩니다. 결합되고 분배되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지금 A 더하기 B가 있고 밖에 C 있으면 다음처럼 분배할 거 아니야. 그런데 A, B랑 B는 다르기 때문에 왼쪽에 곱해지는 거랑 오른쪽에 곱해지는 게 다른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A가 붙어있으면 A, B, A, C 왼쪽에 C가 붙어있으면 A, C, B, C야.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곱하기를 붙는 거랑 오른쪽에 곱하기를 붙는 게 달라져요. 왜? 교환 법칙이 보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실수배에 대해서는 교환이 되긴 합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상황인 거고 보편적으로 안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얘 때문에 실수의 현상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봐줘야 돼요. 다 안 됩니다. 즉 우리가 A, B는 B, A와 보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안 돼. 1번 A, B의 n승은 안 돼요. A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이 안 됩니다. 왜냐면 AB의 제곱은
제곱이니까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라니까 AB일 거 아니야. A제곱 B제곱은 AABB야. 그럼 아예 꺼냈어야 돼요? 달라요. 그래서 AB의 제곱은 AB고 A제곱 B제곱은 AABB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AB랑 BA가 같으면 성립하겠지만 같지 않기 때문에 성립 안 해요. 당연히 n승도 당연히 안 되겠지. 2번도 마찬가지. 완전 제곱식 A 더하기 B의 제곱. 1번은 보편적.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랑 합차 공식 연상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일 거 아니야. 이거 분배 때리면 A 제곱 AB 이렇게 분배하면 AB거든. 이렇게 분배하면 뭐야? BA예요. 이렇게 분배하면 B제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분배하면 보통 이렇게 쓰잖아. 안 돼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AB랑 BA가 다르기 때문에 2번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3번 A 더하기 B A 빼기 B 뭐도 안 되냐면 합쳐도 안 돼요. 이것도 분배하면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A 빼기 B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0이어야만 합쳐서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AB, BA가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3번도 다음처럼 연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 A 곱하기 B가 0이라고 해서 우리가 A나 B가 0이 되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거짓이야. 이것도 거짓인데 보통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거짓을 증명하는 건 발레야. 거짓을 보이는 건 발레거든. 발레이기 때문에 곱해서 0 나오는데 둘 다 0이 아닌 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A고 B면 둘 다 0이 아닌데 곱해서 지금 0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외우는 게 옛날 내용이지만 지금은 안 된다라는 거 정도 알았으면 좋겠고 뭐 가장 기본적인 발레는 만들어 봤으면 좋겠지만 일단 어쨌든 우리가 0인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곱해서 0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건 보장 못한다는 겁니다. 걔 때문에 5번도 발생하는 거야. A가 0이 아니라고 해서 A, B가 B 같다고 해서 이게 안 돼요. 내가 옛날부터 이런 거 많이 했잖아. X, Y는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양변에 똑같은 거 있으면 지우지 말라 그러잖아. 뭐 내가 이런 거 했잖아. 뭐 X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이렇게 지우지 말라고 하잖아.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거 있으면 지우지 말라고 하잖아. 0일 때 0이 할 때 두 번 풀어야 된다고. 그죠? 예. 이런 비슷한 의미인데 A가 0이 아니고 A랑 B랑 같대. 그러면 숫자는 어떻게 지우잖아. 맞아요? 지워서 B랑 A랑 같다 하잖아. 이거 안 된다고. 숫자는 그게 되게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행렬은 거의 대부분 안 돼. 왜냐면 이것도 이게 답지 보면 이거 책 보면 발레로 증명하지만 같다고 해서 AA를 왜 못 지우냐면 AA 지우려면 양변에 역행렬을 곱해야 되거든. 근데 아직 역행렬 안 배웠잖아. 그 때문에 정확한 증명은 벗어난 내용이란 말이야. 역행렬 안 배웠기 때문에 양변 A를 못 지워요. 이렇게 역행렬이 존재할 때만 지울 수 있어. 그래서 같다고 해서 A, B 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넘겨서 묶는 것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묶어야 해도 결국은 A로. 지금 위에 있잖아. 똑같잖아. 곱해서 0이라고 해서 둘 다 0이라는 보장을 했잖아.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4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됐습니다. 두 개가 곱해서 0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만 0이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이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 양변에 똑같은 걸 못 지웁니다. 그 다음에 곱해서 0이라고 해도 두 개가 0이라는 것도 보장 못 해요. 그래서 무엇이 실수 연산과 똑같은지 무엇이 다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단위 행렬은
1 같은 거야 1. 예. 단행렬이 뭐냐면 이제 n차 정사각 행렬에서만 등장할 수 있는 거고 정사각 행렬에서 대각 행렬만 대각 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걸 말하는 거고 그러면 2x2라면 얘는 1 빵 1 2 단행렬이야 1이랑 같은 의미를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꾸 이런 표현을 쓰잖아? 아까부터 이게 뭔 표현 하는 거냐면 이거 교환법칙이 배열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결국은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단위 행렬은 곱하기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A, B는 BA랑 다르다고 했잖아. 네. 근데 둘 중 하나 단위 행렬이면 얘는 된다. 단위 행렬은 마치 뭐 같으니까? 1과 같으니까. 그래서 A, B, BA 보편적으로 곱하기는 교환이 안 되지만 단위 행렬이 끊기면 된다라는 거라고. 이게 단위 행렬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단위 행렬은 1이랑 같은 의미를 갖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의 n승은 1의 제곱, 1의 세제곱 전부 다 뭐겠어? 단위 행렬 2예요. 단위 행렬 a제곱도 2, 세제곱도 2, 1이랑 같은 의미를 갖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2의 n승은 2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돼요. a 더하기 2의 제곱 나오면 이거 공식 써도 됩니다. 왜냐면 해봤자 a제곱 a 2a 2제곱일 거 아니야? 예. 근데 같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a제곱 2a 플러스 2의 제곱은 2니까 이거 됩니다. 단행렬이 낑겨면 아까 안 된다고 했던 거 다 돼요. a 더하기 2 a 빼기 2 하면 합차 공식이잖아? 그럼 2가 강 1이라는 뜻이에요? 행렬의 입장에서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다고 나와도 돼요. 제곱인데 단점 되겠죠? 연산 다 됩니다. 단행렬은 굉장히 행복한 존재입니다. K-엘리멘탈 제니가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어떠한 행렬이 있으면 행렬로서 어떠한 식을 추출할 수 있다. 그 뿐이에요. 외우면 됩니다. 어떤 행렬이 있으면 a제곱 빼기 a 더하기 da 더하기 ad 빼기 b c2는 0이라고 어떠한 식을 추출하면 돼요. 어떤 행렬 a가 있습니다. K-엘리멘탈을 쓰면 a제곱 마이너스 a b c d야. a 더하기 d가 얼마야? 마3 더하기 1 a 플러스 ad 빼기 bc 마3 빼기 bc 2는 0이라고 어떠한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계산 얼마야 이거? 근데 그냥 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연습하는 거겠지 당연히. 그럼 계산 얼마지? 이거요? 2a 그 다음에 2. 1은 0이야 이렇게? 뭐야 왜? 이거? K-엘리미터에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은 안 돼요. 즉 얘로 얘는 안 돼. 이건 안 돼. 왜냐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선생님 이거 뭐야 이거? y제곱식이니까 a 더하기 2의 제곱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면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아닌데요? 이따면 안 된다고. 안 돼 이거. 안 돼.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게 얘 빼고 또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연습이야. 연습. K-엘리멘트 이따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A로 K-엘리멘트를 통해서 답을 얻어냈어. 얘를 뭘 찾자? A제곱 찾자. 넘겼으면 A제곱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를 성분에 곱하면 되니까 6 마 4 마 2 2는 1 0 1 계산해주면 얼마야? 5 마 4 마 3이잖아? 이게 더 복잡하지만 연습한 거예요. 다음 연산하지. 그럼 1번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계산은 어떻게 돼? 항상 1번 연산하면 얘랑 그냥 똑같으니까 연산했으면 어떤 주행률을 곱은 가세 1by 1 뭐 나와요 그러면? xy 플러스 8이야. 네. 가세 x 플러스 16
가세하면 3y 플러스 12 가세하면 27이겠지. 그러면 같겠지. 그러면 이제 필요한 성분을 통해서 xy를 찾으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같을 거고 똑같으니까 x가 2네. 그죠? 똑같으니까 y는 1이야. 예. 그러면 곱하기 연산만 하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얘도 따로따로 연산하면 되는 얘는 더하기 연산 더하기 실수배 연산 얘는 곱하기 연산인 건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암산할까? 2분의 1 상수배가 2분의 1 돼 있으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0이니까 0 더하기 5니까 5 2분의 1 하면 4 4 더하기 9니까 13 마일 더하기 4니까 3 5 더하기 2니까 7 그죠? 마찬가지 곱하기 똑같죠? 가세 해야 돼요. 어떻게 되니? 가세 x 더하기 y 가세 x제곱 y제곱 가로 세로 얼마야? 3 가로 세로 x 더하기 2y가 좌변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xy를 찾을 수 있겠죠? 예. a 합선을 구하재. 근데 반드시 이건 볼 수 있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되게 많거든. 이거 안. 다 필요 없고요. 2로 묶으면 1 0 0 1이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a가 안. 2 2야 2 2 네. 단위 행렬의 실수배란 말이야. 예. 그러면 얘는 a의 10승을 구하라고 치면 2의 10승이니까 이건 분배가 되니까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이라고. 그러면 얘는 1024 2의 10승은 2일 거 아니야. 그러면 1024 2겠지. 맞아요? 네. 이런 친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a 제곱은 1011 1011 연산 뭐 나오니? 1 곱하기 0 0 곱하기 0 1 곱하기 1 더하기 1 1 사실 얘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 단위 행렬에서 여기다가 어떤 숫자가 붙은 모양이거든. 얘는 규칙이 있어요. 세제곱 하잖아? 그러면 1 0 2 1에다가 1 0 1 1 붙이잖아? 그러면 곱하면 1 곱하면 0 곱하면 3 1 규칙이 보이니? 일씩 늘어나는. 지금 여기만 1씩 커져. 이건 규칙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지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승이면 여기가 1, 2승이면 여기가 2, 3승이면 3이야. 그럼 당연히 규칙상 10분 이렇게 될 뿐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있기도 하지만 연산 과정을 통해서 규칙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교환이 안 되는데 이거 연산하면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a 빼기 b제곱일 거 아니야? 네. 같으려면 얘가 0이라는 소리니까 결국은 a, b랑 b, a가 같아질 때 그때 k를 찾아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항상 다른 거 아니고 같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만족하려면 ba는 ab가 같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연산하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에 대한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되니? 가세 뭐 나와 이거? 2 더하기 2 더하기 k 아니. 마3 뿔 2니까 마1 가세하면 k 가세하면 2야. 마찬가지 BA도 해봅니다. B가 2 마3 K A가 1 1 0 1 계산하면 2 계산하면 마1 더 이상 실제로 계산할 필요 없긴 하지만 여기까지 해보면 K 계산하면 K 더하기 2죠? 맞나요? 그럼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성분끼리 비교하면 K가 0이 되면 같겠네? 그래서 교환법칙이 보편적으로 안 되지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성립하려면 교환이 돼야 됩니다. 그럼 교환이 되게 하기 위해서 K를 결정하라고 하면 직접 계산한 다음에
두 행렬이 같은 조건을 써서 답을 내면 되겠지. 어떤 A라는 행렬이 있는데 A의 n승이 단위 행렬이 되도록 하는 초소를 구하지. 그러면 해봐야 됩니다. A 제곱은 마1, 마3, 1, 2 마1, 마3, 1, 2 연산하면 가세하면 뭐 나와요? 마1, 1 빼기 3이니까 마1이야. 그쵸? 아닌데 Y 미안합니다. 마2 계산하면 뭐 나와? 3 빼기 6이니까 마3 예. 이렇게 계산하면 마1 2니까 1 이렇게 하면 마3 4니까 1이야. 네. 세제곱은 마2 마3 1 1 그 다음은 마1 마3 1 2니까 연산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마1 계산하면 0 계산하면 0 마1이야. 그러면 세제곱이 뭐가 나오냐면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지. 마이너스 묶으면 마이너스 2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A 6승이 2라는 소리겠지. 오호. 오호라.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얘를 케일리 해밀턴으로 문제를 풀기도 하거든. 눈을 잠깐 풀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A의 n승이 단위 행렬 1 이런 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거듭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 K해 써버리면 A 제곱 빼기 A 더하기 D 얼마요? 1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2는 0 하면 A 제곱 빼기 A 더하기 2는 0 나와요. 이거 많이 본 꼴 아닙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A 더하기 2를 곱하면 A 세제곱 더하기 2 세제곱은 0 나옵니다. 오. 그래서 이게 A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2가 0이니까 A 세제곱이 마2예요.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을 사용하면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가 안 되지만 오메가요, 결국 오메가. 그러니까 주기가 두 개면 너무 쉽고 주기가 세 개면 거의 대부분 오메가이기 때문에 오메가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케일리 해밀턴을 많이 쓰는데 K 쓰면 A 제곱 뭐 나와? 더하면 더하기 A 플러스 AD 빼기 1이네. 그럼 얘로 문제를 풀 거야. 그럼 당연히 양변에 뭘 곱하고 싶어? A제곱 빼기 A 플러스 2는 당연히 뭘 곱하시면 A 빼기 2를 곱하고 싶어야 돼. 네. 양변에 A 빼기 2를 곱하면 A 세제곱 빼기 2 세제곱은 영행렬. 그러면 A 세제곱이 2 세제곱인데 2 세제곱은 2니까 결국은 A 세제곱은 2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행렬은 걷어제곱에서 단위행렬 나오는 주기성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그러면 내가 1승부터 10승까지 다 더하면 뭐니? 그럼 나는 얘랑 얘로 문제를 풀어야 돼. 예. 근데 세제곱이 2래매. 앞에 거 3개 묶어서 얼마나 소리야? 이. A제곱 A 더하기 2가 0이기 때문에 A제곱 A 더하기 2라서 3개씩 묶으면 다 0 나온다 소리야. 예. 그 다음에 A 4제곱, 5제곱, 6제곱을 묶더라도 여전히 이 친구는 주기가 3이기 때문에 이것도 0이라고. 예. 왜냐면 얘가 A로 바뀔 거고 얘가 A 제곱일 거고 얘가 0이 뭐야 이. 2일 거기 때문에 0입니다. 그러면 그럼 다 0일 거고 결국은 남는 게 맨 마지막 A 10승만 나올 건데 A 10승은 A 1승이겠죠? 네. 그럼 답은 A예요. 1, 마1, 3, 마이기 때문에 A, B, C, D 합이 뭐라고 물은다면 답은 1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렬은 되게 쉬워요.